자, 1번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추즈 함수의 인수. 우리는 함수를 공부하면서 함수의 인수를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추즈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번호가 오게 1, 2, 3, 4. 0은요? 0은 못 옵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번호가 와야 돼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그러면 이 번호 오는 자리에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번호를 우리가 숫자 1, 2 직접 쓰지 않죠. 보통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부분 실기 문제에서는 함수가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번호가 몇 가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즈 문제의 경우에는 1이면 뭐에 해당되고 2면 뭐 3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문제처럼 1이면 충청, 2면 경상, 3은 전라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이런 유형일 때 추즈 함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가 오는 그 함수식이 왔을 때 여기에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value 1 하는 거는 그러니까 1이 여기 값이 1일 때 그때 적혀질 값, 여기가 2일 때 적혀질 값, 3일 때 그런 식으로 번호 오는 숫자만큼 여기에 100까지 오면요 뒤에 인수가 100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필기용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choose. 자, 이거 답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인덱스 번호, 찾아가는 번호니까 요게 3이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래서 답이 7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1일 때 대응되어지는 거 2일 때, 3일 때 해서 3이니까 7로 대응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위에 문장 내용대로 문제를 보면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이면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여기 번호가 올 자리에 넣어주는데, 마지막 글자라는 건 라이트 함수를 써서 상품 코드 문자가 오고, 개수로 마지막 글자라는 건 마지막 한 글자라는 뜻이죠. 개수는 1이 오면 요 자리에 번호가 필요한 자리에 라이트 함수식이 와서 마무리되고, 그러면 요 자리가 1, 2, 3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는 쉼표 찍고 여기 충청, 경상, 전라를 이어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라이트 함수의 인수는 문자, 셀, 콤마, 개수. 그래서 지금 오른쪽 한 글자니까 1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즈와 라이트를 같이 쓸 때 요 안에 속 들어가야 되니까 라이트 함수를 썼을 때 이 인수를 다 썼으면 갈로 닫는 마무리까지 해야 요 그 다음 쉼표를 찍어서 값 1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 라이트 함수의 갈로 닫는 마무리까지 정확히 요 부분을 이 안으로 쏙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인수창을 열어서 우리가 함수를 쓰면 칸칸이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함수를 직접 손으로 쓸 거니까 쉼표를 잘 찍어 주셔야 돼요. 쉼표 찍어주는 자리가 어딘지 쉼표를 잘 찍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자 적는 자리는 다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 말고 또 뭐도 따옴표 넣었어요? 날짜. 예, 날짜에 2025년 뭐 1월 10일 같으면 빼기 계산을 안 하려면 따옴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로 가시고 우리가 정답 파일을 열어놨으니까 서식은 이미 자동으로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크게 보여드리려고 보기 메뉴에 선택 영역 확대 축소 이렇게 하면 좀 화면에 꽉 차게, 제가 블럭 설정한 내용이 화면에 꽉 차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확대 축소는 컨트롤 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쓸 때 컨트롤 휠로 확대 축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컨트롤 휠 말고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범위가 꽉 차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자, 이런 부분은 필기에서 다 질문합니다. 다 필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전부 하나하나 전부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식에 적는 부분은 수식 입력줄, 셀에 적는 내용은 수식 입력줄에 똑같이 보이는데 지금 저는 여기가 글자가 조금이라도 더 크니까 요 자리에서 쓰지만 여러분들 여기 복잡하면 요 위에서 쭉 이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시를 써볼게요. 이꼴 기호 적고요. choose, ch 이렇게 몇 자만 적으시면 되죠. ch 옥. 자, CHO까지 적어볼게요. CHO까지 적어주시면 choose 이렇게 들어갔고요. choose 안에 첫 번째 인수에 라이트 함수를 써서 자, choose 첫 번째 인수에 라이트 함수를 쓰고요. 라이트 갈로 열렸으면 자, 문자, 콤마, 개수 힌트에는 텍스트, 넘버, 캐릭터 적혀있는데 이게 문자, 그 다음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자요? 문제에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러면 상품 코드 요 문자에 B5번 셀에 한 글자. 그리고 반드시 갈로를 닫으시라고요. 갈로를 닫아야 라이트 함수가 계산을 하겠죠. 갈로를 안 닫으면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까지 적고는 갈로 안 닫고는 그 뒤에 인수 적는다고 쉼표 막 찍어 들어가요. 그러면 갈로가 안 닫혔으면 전부 라이트의 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갈로를 닫으시고요. 다음 쉼표 찍고 이제 추주의 첫 번째 인수를 했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충청부터 해서 써주면 되죠. 충청. 쉼표 찍고 네, 경상 세 개의 인수를 차례로 적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적는 동안에 사용한 셀 주소가 있어요. 셀 주소는 B5번 셀이었습니다. 그죠? 사용한 셀 주소는 B5번 셀이고, 자, 이 B5번 셀은 이 식이 밑으로 내려가면 B6번의 상품 코드를 참조해야 되겠죠? 또 그 밑에 거는 B7번의 상품 코드를 참조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주소의 형식은 자,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 할 때 셀 주소에 달러 기호가 붙는 걸 보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밑으로만 복사할 때는 행 번호에 집중을 할게요. 행 번호가 달러 기호가 붙어 있으면 밑으로 복사해도 계속 5번이 돼요. 근데 달러 기호가 안 붙어 있으면 5번이 6번으로 7번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내려갑니다. 상대적인 값으로 바뀌어 내려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B6번을 참조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여기는 B7번을 참조하길 원하고 그게 자동으로 알아서 주소가 그렇게 바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선택해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요 선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자, 선은 없어졌고요. 자,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면 요 B6번을 참조하고 있어요. 또 B7번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맞은 값으로 셀 주소가 적절히 잘 바뀌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제에 따라서 이 주소가 아까 B5번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땐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나중에 또 그런 문제 나올 때 한 번 더 신경 써보고요. 지금은 B5번의 5자의 행번호가 바뀌어 내려갈 수 있도록 달러 기호 없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에서 3까지는 요 자리에 뭘 적어주라는 거예요? 1등이다, 1이다, 2다, 3이다 적히고 나머지 자리는 공백이 나오게. 자, 일단은 지금 문제제로 하기 이전에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그냥 다 나오도록 구해 볼게요. 순위를 다 나오도록 구하는 것, 순위 구하는 함수는
rank.eq라는 함수입니다. 예전에는 rank rank까지만 함수를 썼기 때문에 혹시 예전 다른 문제를 보시거나 이럴 때 .eq가 빠졌어도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제 2021 버전에서는 rank.eq로 쓰니까, 예, 다른 거 봤을 때 랭크가 rank.eq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하다가 너무 길어서 그죠? 생략하더라도 rank.eq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 한 가지만 있으면 그냥 순위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순위를 다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if를 같이 활용을 해서 1등에서 3등까지만 순위가 구해지도록 그렇게 다시 처리를 할게요. 일단은 순위 구하는 랭크 함수부터 해볼게요. 자, 랭크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데 뭐 가지고 순위 구하라 했죠? 자, 순위를 구할 때는 무엇에 대한 순위인지 보셔야 되죠.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데 어떤 순위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내림차순 반대는 오름차순이거든요. 내림차순이 뭐고 오름차순이 뭔지. 자, 숫자가 뭐 섞여 있을 때 10, 11, 9, 6 뭐 이런 숫자가 섞여 있을 때, 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한다고 쳤을 때 내림차수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위로 와야 됩니까? 11, 10, 9, 6 이렇게 오는 것이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점점 작아지면 숫자가 내려가면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오름차순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오름차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내림차순. 그러면 이거는 내림차순은 제일 큰 걸 제일 앞장 세웠죠. 제일 큰 게 1등, 요거 2등, 3등, 4등.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이게 1등, 2등, 3등, 4등.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는 건 판매 수량이 높은 것을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숫자 큰 걸 1등으로 할 때가 많죠. 학생들 성적이다. 숫자 큰 게 좋고 지금 이런 것처럼 판매 수량, 판매 많이 한 게 좋고 그래서 1등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숫자 작은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숫자 작은 게 좋을 때. 자, 우리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몇 초에 들어왔다. 그러면 숫자가 작아야 1등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불량품의 개수가 있어요. 불량품이 작아야 1등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가끔은 작은 게 1등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큰 게 1등일 때가 많고, 그래서 큰 게 1등일 때는 그러니까 기본 내용으로 하시면 되지만 작은 게 1등일 때 문제 내용을 보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말을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없어도 내용의 의미를 보고 또 파악을 해서 오름차순이면 그 따로 특별히 오름차순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랭크 함수의 인수가 이 내림차순으로 구하는지 오름차순으로 구하는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의 인수라는 건 그 함수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넣어주는 건데, 자, 이거 1등인지, 자, 이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요 10이 몇 등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 하나만 딸랑 있으면 몇 등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10이 몇 등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값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구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건지도 알려줘야 되고, 내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10의 순위인지 11의 순위인지 무엇의 순위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전체의 범위를 알려줘야 되고,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그 정보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림차순일 때는 많이 하니까 그냥 생략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름차순일 땐 꼭 가르쳐줘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랭크 함수를 자, 이 자리에 equal rank 자, ran 정도 적으면 자, 다 적기보다는 거리가 멀면 자, ran까지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키보드로 내리려니까 좀 너무 멀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차피 셀 주소를 마우스로 잡고 해야 되니까 마우스로 요 함수를 선택할 땐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요. 방향 키로 내려서 탭키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더블 클릭으로 바로 함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필요할 때 적절히 하시면 되고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지금 요 자리에 몇 등이다 하는 값은 상품 수량 요 숫자 이 숫자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이 숫자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 요 숫자 셀 한 개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자, 이게 몇 등인지를 알려면 전체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넣는데 다른 것부터가 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요거부터 해서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쉼표 찍고 세 번째 인수로 내림차순 할 건지 오름차순 할 건지 정해주는데 내림차순일 때 키보드로 0 적으셔도 되지만 요거 더블 클릭을 하셔도 0이 적힙니다. 자, 다시 좀 지울게요. 지워서 보면 여기 랭크의 인수 힌트에 보면 오더 하는 자리가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오더가 그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힌트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오더 자리가 갈로가 돼 있잖아요. 함수 인수에 이 대갈로로 묶여 있는 자리들은 여기 갈로 모양 자 그거는 생략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생략은 이렇게 샘플이 나왔을 때 항상 첫 번째 것이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많이 사용되어져서 사용자가 좀 덜 써도 되도록 그렇게 생략 가능한 것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내림차순이면 굳이 안 쓰고 쉼표도 지울게요. 이렇게 두 개만 적고 갈로 닫으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찍고 0을 넣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이 식을 밑으로 한번 쭉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했더니 1이 몇 개나 적혔어요. 근데 상품 수량의 개수가 같지도 않은데 1이 몇 개나 적혔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검토를 해볼게요. 두 번째 식에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넣어보면 자,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셀 주소에 달러 기호가 없었죠. 달러 기호가 없다 보니까 아까 G5번이었던 것이 6번으로 또 G5에서 12였던 것이 G6에서 13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두 번째 식을 보면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온 G6은 어때요?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숫자이기 때문에 G6으로 바뀌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비교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똑같이 G5에서 12번과 비교해서 G6번이 몇 등인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주소가 G5에서 12로 아까 구했던 첫 번째 식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 ESC 눌러 빠져나가고 밑에 거 해보면 계속 바뀌어지면서 엉뚱한 범위를 참조해서 순위를 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숫자가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ESC 시간에 커서를 넣었을 때 확인만 하고요. ESC로 빠져나가셔야 돼요. 바깥에 클릭을 하시면 셀 주소가 다른 엉뚱한 주소가 적혀버릴 수 있으니까 자, ESC 빠져나가고요. 자, 밑에 것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 식을 고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G5번이라는 요 첫 번째 셀은 밑에 식으로 복사되어졌을 때 G5번이 G6번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 G6으로 7로 8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 G5, G12에 5번과 12번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야 돼요. 자, 달러 기호가 붙어야 되는데 자, 그럼 G 앞에는 달러 기호가 붙어야 되나요? 안 붙어야 되나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사를 어느 쪽으로 해요? 밑으로만, 행방향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행번호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옆으로 복사를 할 때는 열번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밑으로만 복사하니까 행번호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주소를 달러를 붙일 때 주소를 쓸 때도 그렇고 키보드에 달러 기호가 있으니까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4번이라는 키를 이용하면 주소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져 가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수정을 할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바꾸기 위해서 둘 다 달러가 붙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블럭을 설정을 하실 때, 자, 이거를 다 설정하기 위해서 이만큼 정확히 물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정확히 한다는 것이 실수로 앞에 쉼표라도 하나 들어가거나 뒤에 갈로라도 하나 들어가면 주소가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블럭을 하실 거면 O에서 G까지 이렇게 걸쳐만 놓으시면 어때요? G5에도 걸쳐졌고 G12에도 걸쳐졌죠? 그럼 이 정도만 블럭하면 돼요. 자, 이 정도 블럭을 이제 해볼게요. 블럭을 하시고 뭐 일자 하나 더 들어가도 되죠. 대충 이렇게 블럭 하시라는 겁니다. 블럭해서 F4번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일단 한 번만 누르세요. F4번 키를 한번 누르면 5번, 12번 앞에 달러 기호가 붙었죠. 한 번만 누르면 붙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멈추셔도 돼요. G 앞에도 달러 기호 붙었는데 붙었든 안 붙었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G에도 O에도 다 붙었는 이 형태 하셔도 되고요. 자, 또 다른 것도 가능은 하죠. 한 번 더 F5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굳이 두 번 눌러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식을 쓰면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밑으로 행방향으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행방향으로 5와 12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누르면, 아이고, 다시 한번 F4번을 누르면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형식은 5와 12 앞에 반드시 달러 기호가 붙여져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눌러서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물론 두 번 눌러서 5하고 12에만 붙고 G에는 안 붙었는 거 했다고 틀리진 않지만 그냥 한번 붙여주면 절대 참조라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고요. 자, 엔터 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수정을 하고 지금 아까 이거 서식 없이 채우기를 안 해서 이제 적용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수정을 하고 다시 쭉 복사를 해요. 자, 이제 구해진 답이 이렇게 숫자가 이게 1등, 2등인 자리, 3등인 자리 다 맞게 찾아가시죠. 서식은 좀 무시할게요. 아까 이미 서식 있는 걸 그대로 뒀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식 없이 해도. 예. 그럴 땐 다시 범위해서 선 다시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랭크 함수의 인수는 원래는 3개인데 내림차순일 때는 하나 생략을 해서 2개만 적을 수 있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절대 참조 형식으로 특히 행번호에 달러 기호를 붙여줘서 밑에 식에 항상 5에서 12까지 항상 5에서 12까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엑셀은 하나의 계산만 해도 밑으로 쭉 복사하면 빠르게 계산을 해주니까 계산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근데 굉장히 편한데 복사해놓고는 틀린 답을 가져다 놓으면 계산 안 한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답을 계산을 해야 되고 정확한 답을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 식을 잘 세우고 그 첫 번째 식을 주소 형식, 주소를 어떤 식으로 참조하는지 셀을 복사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뀌는 주소인지 셀을 복사했을 때 절대 바뀌지 않는 주소인지 그거에 따라서 형식을 잘 해줘야 정확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나중에 바꿀 땐 이렇게 블럭을 했는데 계산식을 쓰는 중에 바로 바꾸면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딱 범위해서 지우시고 다시
쓰면서 주소를 바로 바꿔볼게요. 자, 계산을 자꾸 하시다 보면 요 주소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다라는 걸 파악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 이꼴 기호 적고요. RAN 자, rank.eq를 선택을 하고 문제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판매 수량 셀 하나, 우리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셀 한 개 쉼표 찍고요. 그다음 이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판매 수량 G5번부터 해서 G5번부터 12번까지를 다 범위를 하고 지금 범위를 하자마자는 점선이 있는 이 동안에 그냥 커서만 있어도요. F4번 키를 눌러주면 G5와 G12에 다 같이 적용이 돼요. 뒤에 다른 걸 하다가 돌아와서는 커서만 있을 때 하면 뒤에 있는 G12만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범위를 하자마자는 그냥 바로 F4번을 누르셔도 이렇게 블럭 안 잡아줘도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엔터 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모든 셀의 순위를 구했어요. 모든 셀의 순위 구하는 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if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if 함수의 인수는 조건식이 필요합니다. 자, if 함수의 if의 인수는 조건식. 이때 조건식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비교를 뭐와 뭐를 비교하라 했어요. 무언가와 무언가를 비교를 해서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 요런 참과 거짓이 판정되어질 거고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참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을 처리를 하고 거짓일 때는 여기 있는 값을 처리하라고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조건을 표현을 하는가 하면 문제의 내용이 순위가 1에서 3까지는 순위 1에서 3까지는 순위를 구해주고 나머지는 공백을 넣어라 했으니까 조건으로 순위, 제가 짧게 적을게요. 순위를 뭔가 인수를 적어서 구했어요. 자, 이 순위를 구했어요. 그 구해준 순위를 숫자 1에서 3까지라는 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식입니다. 순위를 구해서 이때 순위 구하면 랭크를 열었으면 다 인수 다 적고 반드시 닫아줘야죠. 닫아야 순위가 구해지는 거고요. 순위가 구해진 그 값을 3과 비교를 했어요. 3과 비교를 하면 1, 2, 3까지는 true가 나올 거고 나머지 4, 5, 6, 7 뒤에 등수는 false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true일 땐 뭐 해주면 돼요? 1, 2, 3등까지는 순위 나오면 되죠. 그래서 순위 구해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순위식을 적고 그렇지 않을 때 뭐 해주라고요? 나머지는 순위 구하지 말고 공백을 넣어라 했어요. 공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공백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적으면 if 함수에서 아무것도 안 적고 이렇게 갈로를 닫으면 이 자리가 거짓 자리잖아요. 그래서 false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셀에 아무것도 안 적혀야 되니까 다운표를 열었다가 문자 적을 때 다운표를 적는데 다운표를 열었다가 그냥 바로 닫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여기는 true 자리, 여기는 false 자리이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적는 게 아니고 공백을 표시를 하려면 다운표를 열고 닫아주면 돼요. 굳이 띄어쓰기 같은 거 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열었다가 바로 닫으면 아무것도 적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랭크가 2번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랭크로 구했는 순위를 3과 비교를 시켰고 그 3과 비교했을 때 3 이하면 다시 랭크 값이 나오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백이 나오도록. if의 인수는요. 조건식 참일 때 적혀질 값, 거짓일 때 적혀질 값. 자,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 답은 아까 했던 랭크식 좀 복사를 해 놓을까요? 이꼴 기호는 빼고요. 항상 함수가 반복되어질 때 그 함수의 이름에서부터 갈로 닫은 때까지 한 세트, 앞에나 뒤에 다른 거 더 붙여오지 마시고 딱 아래에서 갈로 닫은 데까지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한번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앞에도 이것도 지우지 말고 앞에 if라는 함수를 앞에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if 적고 탭키 누르면 자, if 갈로 열렸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if 함수 들리나요? 자, if 랭크 뒤에서 3보다 작거나 같은지 비교를 하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지 쉼표 찍고요. 참이면 그때 한 번 더 랭크가 필요하죠. 아까 복사해 놨잖아요. 자, 붙일게요. 참이면 순위를 구하고 자, 쉼표 찍고 거짓이면요. 따옴표 열고 닫고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답이 공백입니다. 잘못됐으면 오류 표시가 나요. 아무 표시가 없다는 건 답이 공백이었어요. 자, 이거를 밑으로 쭉 채워볼게요. 그래서 1, 2, 3등만 표시되어지고 나머지는 답이 안 나오도록 공백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건식 쉼표 찍고요. 참일 때 다시 순위 필요하고 쉼표 찍고 거짓일 때 따옴표 열고 닫아서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함수의 인수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혹시 예전에 함수를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fx를 한번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if라는 함수 인수 창이 열리고요. 자, 이 자리에 예전에 혹시 함수를 배웠으면 이렇게 공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들이 요 한 칸 다음에 쉼표, 요 한 칸 다음에 쉼표, 요 한 칸 이렇게 if의 인수가 3개다 하는 걸 그 칸칸이 잘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창을 열어놓고 쓰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땐 우리가 함수 안에 더 많은 함수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 중첩해서 들어갈 때는 이 창을 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또 더 어려워져요. 쉬울 땐 요걸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쉬운데 점점 어려운 함수로 진행될수록 이 창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칸의 구분을 우리가 뭘로 해주고 있어요? 쉼표로. 그죠? 그 쉼표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쉼표를 찍어주는 자리를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함수의 인수는 외워서 써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2개 정도가 아니라 3개, 4개까지 함수를 여러 번 이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창을 열어서 계속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옛날에 그냥 요 함수창 열어서 했던 방식으로 하셨다면 지금 이걸 요렇게 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커말 시험에까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식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쉬었다 올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축산물 상품의 개수를 구할 때 지난 시간에 카운트라는 함수를 봤었어요. 자, 근데 카운트는 그냥 다 헤아리는 거죠. 자, 개수를 구하는 것 중에 카운트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범위를 넣어주면 이 범위 안에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구합니다. 숫자 개수. 자, 범위 안에 숫자가 아닌 거는 못 구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만 구합니다. 근데 카운트 A가 있고 범위가 오면 그냥 모든 비어 있지 않으면 모든 셀들을 다 헤아려서 개수를 구해요. 자, 근데 조건이 있으면 count if라고 해서 이 범위를 주고요. 그럼 그 범위를 다 헤아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줘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조건이 뭐죠? 축산물 상품의 개수. 축산물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죠. 축산물이라는 것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축산물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여기 표현을 해주면,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몇 개 하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서 같으면 1 같은 숫자는 count if를 이용해서 구하면 개수가 나오니까 구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개라는 글자가 붙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함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문자가 연결되어지도록, 자, 개라는 문자는 따옴표 넣어서 표현하는데, 자, 이 함수와 이 개라는 글자가 그냥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 함수와 이 개라는 글자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요 사이에 접착제처럼 여기 딱 붙여주는 요 함수와 문자 사이를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뒤에 올 때만이 아니라 앞에 올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총 여기에 한 개가 아니라 총 한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 그럼 총이라는 글자 어디 가야 돼요? 숫자 개수 구하는 앞에 필요하니까 이 앞에다가 총자 쓰고 다음표에서 연결시키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count if로 계산을 해보고요. count if로 계산해서 그 뒤에 개자가 붙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자, 답이 적힐 자리는 3번 자리 여기죠. 자, 이 데이터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축산물이 몇 개 있는지 개수를 헤아리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 equal count if equal count if. 자, count if 함수에 그냥 이 범위, 아까 만약에 count A 같은 곳에 범위만 주면 요 전체가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count if고, count if는 이걸 전부 범위를 넣어준 다음에, 자, 쉼표를 찍고 조건으로 축산물이죠. 그럼 축산물이라고 글자를 적어줄게요. 조건 내용을.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 갈로 닫는 데까지 하면 count if가 개수를 헤아려서 엔터 쳐보면 2라는 답까지 구해줍니다. 자, 근데 다시 새로 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러 가시고요. 갈로 뒤에 반드시 갈로 닫혔어야 되고요. 갈로 뒤에 연결 연산자를 붙여준 다음에 개라는 글자까지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두 개라고 개자 붙여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을 하실 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요 개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셀 서식을 이용해서 개자가 붙도록, 자, 이건 제가 빠르게 했을 땐 그냥 보시면 돼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개자가 붙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으로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셀 서식 이용해서 했었던 거 있죠. 이런 거 표현할 때 샵에 샵 콤마 샵샵 0을 하고 개자를 붙여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유형은 그 형식으로 셀 서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함수식 뒤에 개라는 글자를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붙여주라는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실 때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요 함수식 뒤에 연결 연산자 붙여주고 그리고 개자가 붙도록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걔도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따옴표, 갈로 이런 것들은 항상 짝을 이뤄야 됩니다.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지우고, 자, 우리가 카운트부터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냥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자리들을 범위한다면 어때요? 범위 갈로 닫으면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니까 하나도 못 헤아려서 줄표가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해요? 하이픈은 0입니다. 0. 회계 서식, 이 숫자 서식 중에 우리가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이게 회계 서식으로 잡히는데, 회계 서식은 0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서식을 없애거나 또는 숫자 서식을 넣어준다면 0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쉼표 스타일 요 부분을 눌러주면 그게 회계 서식이고, 회계 서식은 0을 하이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자, 카운트 함수로는 여기에 숫자 한 개도 없으니까 0이 나온 거고요. 자, 요 안에 A자가 들어가면 카운트 A 함수가 되죠.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함수의 이름이나 셀의 주소는 컴퓨터한테 명령 전달하는 약속된 의미의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 의미 전달만 되면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엔터 치면 자동으로 대소문자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8이라고 요 전체의 개수 8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A는 범위를 주면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리고,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만 헤아렸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헤아리고 싶을 때는 카운트 if를 쓰고 두 번째 인수로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농산물의 판매 수량 평균. 자, 농산물이고요. 조건이 농산물이 되는 거죠. 조건이 농산물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자리는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자, 그냥 모든 평균이면 자, 이 조건 없이 모든 평균이면 average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자,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조건이 있고 평균은 D가 들어가는 D average를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함수에 아까 count if처럼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어요. average if라는 것이 있습니다. average if가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그래서 average if는 아까 count if 할 때처럼 범위를 주고요. 조건을 줘요. 이 범위와 이 조건을 주면 이 범위 중에 조건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그 중에서 그 찾아진 레코드에 또 다른 자리에 요 평균 범위 자리에 숫자에 요 숫자들의 평균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수 그 농산물, 축산물 적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주고 조건에 농산물이라는 조건을 주고 평균 구할 범위를 판매 수량을 주면 average if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D가 들어가는 함수를 주면 함수 쓰는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걸로 풀 거고요. 첫 번째는 이걸로 풀 거고, 그 다음은 D average로 풀 건데, D average의 인수는 첫 번째 인수에, 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무조건 필드명을 요 인수 세 군데에 필드명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간다. 필드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어디에요? 세 개의 인수에. 세 개의 인수에 필드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인수 자리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 이 데이터 자리에 필드명 포함해서 레코드 다 들어갈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인수 자리에 계산할 필드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무엇에 대한 평균요? 판매 수량 필드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조건 범위가 들어올 겁니다. 조건 범위. 이때 조건 범위라는 건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요 첫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하고 똑같고요. 목록 범위.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 그다음 조건 범위. 요 두 개의 인수가 고급 필터 할 때의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와 동일해요. 그래서 고급 필터 할 때 농산물 하는 조건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 필드의 명이 구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분, 자, 조건을 구분이 농산물이다 하는 요렇게 구분이라는 필드와 조건 내용인 농산물 두 가지가 같이 범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농산물만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구분이 농산물이다 라고 조건 범위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 범위 할 때도 필드명 넣었고요. 두 번째 인수에 필드 정보, 계산할 필드, 판매 수량의 평균, 그래서 판매 수량 필드명을 넣었고요. 세 번째 인수 자리에도 구분이 농산물이다 하는 구분 필드를 넣었습니다. 세 개의 인수에 필드 정보가 다 필요해요. 세 개의 인수에 다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에브리지 if로 먼저 하고 디에브리지 다시 할게요. 요 자리 농산물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 equal average if 자, 이 범위 중에서 아까 count if 하듯이 이 범위 중에서 농산물, 그럼 이 범위 중에서 농산물인 레코드만, 그 행들만 필터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인 거, 이 중에서 농산물 하는 레코드들이 필터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인수를 넣음으로써 농산물인 레코드들이 필터가 될 거고, 자, 다시 쉼표 찍고요. 자, 농산물인 것을 필터했는데 계산은 어디를 해요? 판매 수량 자리. 판매 수량을 다 범위 넣어도 이걸 다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 이 자리들만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평균 구할 자리는 판매 수량 자리. 이렇게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average if를 통해서 자, 요 숫자 답을 구할 수 있어요. 2630. 자, 함수를 바꾸더라도 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같은 의미의 것을 함수가 바뀌면 인수 구조가 바뀌면서 계산이 됩니다. 자, 답을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equal d average 하고요. 첫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와 같은 데이터 범위를 넣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 필드 정보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드명부터 해서 레코드까지가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 들어갈 목록 범위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들어가는 이 함수에도 필드명부터 레코드까지를 범위 넣습니다.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뭘 넣으라고요? 계산할 필드. 그래서 필드 정보, 무엇의 계산요? 판매 수량의 평균. 그래서 판매 수량 필드. 사실 요때 요 필드 G4를 넣어도 되고요. 이 필드가 몇 번째 건가 하면 우리가 범위 설정한 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요 지사라는 주소 대신에 6이라고 적어도 돼요. 자, 적어도 된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에서는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다 맞는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또는 답지를 봤을 때 이렇게 6이 적혔을 수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6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헤아렸잖아요. 자, 헤아리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걸리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지를 한번 봤을 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필기 문제에 나온 그 숫자 6이 적혀 있으면 뭔지 알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따옴표에서 요 판매 수량 글자 똑같이 한번 적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적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더 불편하죠. 가능한 거는 알고 계셔야 필기 문제에 나왔을 때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거구나 파악을 할 수는 있는데, 실기할 때는 요거 선택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쉼표 찍고요. 다음 조건 범위,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농산물. 자, 조건이 ITQ에서는 딴 데 적어야 될 만큼 그런 조건으로 안 주고 구분 농산물 바로 연속한 자리에 있는 걸로 줘요. 그런데 만약에 커마일 시험에서 조건 내용이 구분 수산물이다 이러면 구분 수산물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밑에 함수를 보세요. 인수가 쉼표가 하나 둘 셋 해서 4개의 인수가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만약에 구분 수산물이면 어느 셀에 적어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곳에 저 옆에 어딘가에다가 몇 번 셀에서 몇 번 셀에 조건을 적어주라 이렇게 나와서 이 계산식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조건을 표현해 놔야 돼요. 구분 수산물이라고 표현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ITQ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힘드니까 구분 농산물 이렇게밖에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드명과 조건 내용이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처럼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같은 답이 나오죠. 두 함수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함수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의 인수 구조를 그냥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풀으라는 그 함수 이름대로 인수 형식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돼요. 에브리지 if는 아까 카운트 if 할 때처럼 이거 중에서 농산물인 이 자리에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2개의 길쭉한 범위로 이렇게 넣고 있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필드명 포함해서 이 전체 중에서 이 자리에 합을 구할 건데 조건은 이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인수의 순서와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5번은 최다 상품평 단위권에 대한 최다 상품평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범위 하니까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범위가 굉장히 길고 그죠? 밑에까지 길게 해야 될 때 범위 설정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이름 정의를 해놓고 MAX 함수 안에 범위 설정하는 대신에 MAX 함수 안에 상품평이라고 직접, 이거는 문자지만 따옴표 넣는 거 아니죠? 정의되어진 이름, 이거는 주소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우리는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직접 키보드로 적는 시간에 범위 설정을 하면, 상품평이 적혀 있는 자리 범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적힐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 안에 그 숫자들 범위를 넣어주면 자동 상품평이라고 적힐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대값, 이렇게 쉬운 거 한 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커마일에서는 이런 것들은 취급 안 해요. 너무 쉬우니까 다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죠.
그렇지만 커말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우리가 합격 점수에 들어가는 건 커말 시험의 5문항 중에 3문항 이상 맞추면 무난하게 합격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문제, 지금 이 문제들을 잘 이해하면 커말의 어려운 문제는 내가 100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걸 잘 이해를 해버리면 그 커말 시험의 계산 작업도 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꼴 기호 적고요. MAX 함수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상품평. 자, 이름 정의가 이미 우리 정답 파일 불러왔기 때문에 다 되어 있을 거고요. 범위 해주니까 자동 적혔습니다. 갈로 닫는 거. 자, 빠뜨려도 자동 적히긴 하지만 꼭 챙겨서 갈로 닫으세요. 자, MAX 함수의 상품평 해주면 이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이 답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매 수량. H14번 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시오 해서 Vlookup 함수. 자, 문제 나오는 경향을 보시면 6번 문제에는 늘 Vlookup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예요. 요 위에 거는 다양한 함수가 바뀌어가면서 나오지만 Vlookup 함수는 필수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자, Vlookup 함수로 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이 예산쌀 상품명에 있는 이 이름을 요렇게 범위를 줘서 이 범위의 천열과 비교를 해요. 이 범위의 천열과 비교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 값을 이 범위를 주면 그 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정확히 일치가 아닌 유사일치의 경우도 커말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커말 시험에서는요. 다 여기에 문자를 선택하고 있고요. 문자면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유형으로만 다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판매 수량. 요 판매 수량을 구하라 하는 거고요. 이 Vlookup 함수는 필드명을 안 쓰니까 요게 몇 번째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로부터 우리가 범위한 이 천열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이걸 보고 이거 찾아서 요 답을 찾아오는 함수예요. 찾아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답이 3022라는 답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일치 방식이 정확히 일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표시했던 것들이 그 Vlookup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되어지겠죠. 자, 이꼴 기호 적고요. Vlookup, VL 2글자 정도 적으면 자동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인수는 요 자리에 판매 수량 자리의 답은 뭐 보고 찾아올 거예요? 요 상품명에 대한 이게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판매 수량도 따라 바뀌도록 이거에 대한 판매 수량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값 하나를 넣고요. 쉼표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로 넣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인수와 비교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B열부터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첫 번째 인수로 넣었던 예산쌀과 비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비교 가능한 이 부분을 천열로 해서 나머지를 다 넣으시고 자, 쉼표 찍고요. 우리가 답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5번째 판매 수량 5라고 적습니다. 이 자리는 숫자 형태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 쉼표 찍고 유사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 묻는데 예산쌀 문자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 true, false의 의미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의미 아니고요. 아까 랭크 함수에서 0, 1 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참 거짓의 뜻이 아니라 정확히 일치로 그냥 false를 넣어라 약속되어 있어서 그냥 요거 선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false 대신에 컴퓨터에서는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VLOOKUP에서 false 대신에 0을 적으셔도 돼요. false를 0으로 대신 적을 수 있다. 자, 추가로 더 설명드리는 건 항상 뭡니까? 답지나 필기 문제에 그렇게 적혀 있을 때 모르면 안 되니까 더 추가로 해드린 거고, 실기로 풀 때는 그냥 false 넣어주면 돼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만 하면 쉽게 적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3022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VLOOKUP은 늘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 네, 여기에 반드시 5라고 적습니다. 셀 필드명 같은 거 넣지 않고요. 예, 숫자 넣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마다 다른 함수하고 연결시킬 필요 없고 이 함수의 이 자리에 어떤 형태의 값이 필요한지를 약속되어진 형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적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어떤 형식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놓은 대로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는 번호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다음 7번. 7번은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자, 조건 내용이 상품평이 2000 이상인 그러면 서식이 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서식을 넣을 땐 범위를 설정해야 되죠. 그냥 셀 서식이든 조건부 서식이든 범위 설정을 하는데 이 범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레코드만 범위 넣습니다. 레코드만 범위에 넣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 비교해서 서식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레코드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품평에 몇 건인지 숫자 적혀 있는 것은 이 레코드들, 요 숫자 적혀 있는 것은 이 레코드들만 숫자가 있는 거지 필드명에 숫자 없고요. 이 밑에 거도 그런 숫자 아니잖아요. 요 숫자들을 보고 이 전체에 서식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 설정을 할 때는 레코드만 범위 넣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가서 조건을 쓸 때 요 조건의 형식은 아까 우리가 if 함수를 했을 때의 조건 쓰는 형식으로 참 거짓이 판정되어지게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이다 거짓이다 판정되어지고 참일 때 요런 밑에 나오는 서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품평이 2000 이상 상품평 셀 주소가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때 이렇게 상품평 요 한 자리에 조건 비교를 하면서 그 행 전체의 서식이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자, 있는 서식을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통해서 지워버리세요. 자, 규칙을 다 지워서 서식을 없도록 하시고 자, 조건 비교는 이 숫자들 가지고 하지만 이 숫자가 H5번이네요. H5번의 숫자를 가지고 요 셀도 H5번 가지고 비교 판단하고 H5번이 2000 이상인지 이 셀도 H5번 이 셀도 H5번을 가지고 전부 비교 판단하고 밑에는요 H6번 이것도 H6번 H6번 이런 식으로 뒤에 것도 다 H6번을 가지고 요 셀 하나하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H5번을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적는다고요? H 5번을 적을 때 행은 바뀌어져 내려가도록 5가 6으로 내려가도록 5 앞에는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고 지금 이거는 수식을 적을 때 제가 아까 이렇게 주소가 있으면 이 식을 옆으로 밑으로 할 때 밑으로만 복사할 때는 행번호만 신경 쓰면 되고 옆으로 복사하면 열번호만 신경 쓰면 된다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게 전체가 범위 들어가고 요 셀 하나를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양쪽 방향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번호, 행번호를 같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열번호는 전부 H열 상품평 이거 고정입니다. 그래서 열번호에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 5라는 행번호는요 5가 6으로 7로 8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달러 H5라고 주소를 적어서 이 셀과 2000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쓰면서 다시 할게요. 자, 조건 서식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범위 설정하는데 그 서식이 들어갈 자리는 필드명 아니고 밑에 계산된 내용들 아니고 레코드들만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 레코드들만 이 숫자 2000과 비교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레코드들만 범위 설정. 그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써서 자, 다른 형식으로 하는 건 사실은 더 쉬운 것들인데 지금 시험에 조금 어려운 수식으로 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쉬운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할게요. 지금 ITQ 문제 유형에만 집중해서 그냥 수식 쓰는 것만 해보고요. 요걸 선택하면 수식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요. 이 자리에 이꼴기호 적고요. 수식의 맨 앞에는 이꼴기호를 꼭 붙여줍니다. 물론 내가 생략해도 자동으로 적힐 때도 있죠. 근데 신경 써서 일부러 붙이세요. 자, 이꼴기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첫 번째 레코드의 상품평을 선택을 하고요. 이때는 셀을 계산할 때하고 달리 자동으로 기본값이 다 달러 기호가 붙은 절대 참조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H열 고정이 되도록 F4번 키를 2번 눌러서 H열에만 달러가 붙도록 하시고 자, 문제에서 그 상품평이 2000 이상이라고 했죠. 자, 이럴 때 숫자 적을 때 쉼표 같은 거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쉼표는요, 인수 구분할 때만 적는 거고요. 그 다음 보여지는 모양을 꾸며놓은 서식일 뿐이에요. 자, 그냥 정확한 값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00.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서식은 파랑 굵게. 자, 거의 ITQ는 거의 똑같은 서식이 많이 나오는데 커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글자를 읽고 파랑 굵게를 하세요. 문제를 대충 보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자, 서식 눌러주시고 글꼴에 대해서 색깔을 자, 파랑도 정확한 거 하시라 했죠. 요 중에 이게 파랑입니다. 파랑, 그다음 굵게, 확인. 그래서 2000 이상인 자리들의 서식이 들어갔고 행 전체에 서식 들어갔고 다른 자리는 서식이 없어요. 자, C형의 2번이고요. 출시 연도를 푸는데 출시일이 있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적힌 출시일에 연도를 구한 결과에 연자를 붙여주라 했어요. 자, 요 연도는요. y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짜가 있으면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14일 이런 날짜가 있으면 이 날짜에는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날짜라는 것은 연, 월, 일, 세 개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ear라는 함수 안에 이 날짜가 들어오면 그 날짜 중에 연도에 대한 정보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2026이라는 숫자 정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날짜 정보를 이어 함수 안에 넣었더니 숫자 2026이 나왔고요. 자, 이어 말고 월은 0으로 그죠? 예. 그래서 먼스 함수가 있어요. 예. 먼스 함수에 날짜를 넣어주면 월을 구하고요. 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를 넣어주면 일을 구해요. 14라는 일을 구해요. 그래서 날짜, 연, 월, 일의 날짜 정보를 year, month, day 함수 안에 넣어주면 각각의 해당되는 숫자 값을 답으로 가져옵니다. 생일을 가지고 생일이 뭐 1월인 사람한테 문자를 발송하겠다. 그러면 원스 함수로 날짜를 넣고 1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날짜의 특정 부분을 추출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우리가 문자에서는 특정 왼쪽에서 몇 개, 문자 셀, 콤마 개수, 또 오른쪽에서 몇 개, 라이트 함수로 문자 셀, 콤마 개수하면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의 정보를 추출했죠. 또 뭐 있습니까? 미드 함수로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개수 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 몇 번째 글자를 찾아낼 때 이런 함수로 문자의 특정 부분을 추출을 했어요. 그것처럼 날짜의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함수로 year, month, day 함수가 있고요. 그럼 시간이면요. 그 ITQ에서는 시간은 어려워서 좀 덜 나오지만 시간은 만약에 11시 20분 30초 이런 시간 정보가 있다면 hour라는 함수 안에 시간이 들어오면 시 정보만, minute 안에 시간 정보가 들어오면 분 정보만, 세컨드 안에 시간 정보가 들어오면 초 정보만 따로 추출해주는 이런 함수들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만, 이 하나의 정보 안에서 문자란 하나의 정보 안에서 특정 정보만 추출해내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을까 한 번에 쭉 설명드려도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어 함수 안에 날짜를 넣어서 2025라는 연도를 구하고 그 뒤에 연자를요 연결연산자 붙여서 년이라는 글자를 이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식 써볼게요. C형도 아까 불러놨던 것에 C형 모범 답안 여시고 편집 사용 답만 지울게요. 자, 이꼴 이어 자리에 이어의 요 출시일 날짜 하나만 넣고 갈로 닫아요. 자, 우리 아까 더 어려운 if도 vlookup도 다 했는데 이어는 너무 쉽죠. 자, 이어 안에 날짜만 딱 넣어주면 앞에 연도만 더해질 거고 거기에 연결연산자 붙여서 다운표 안에 연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몇 년 하는 글자가 추출되어집니다. 복사했을 때, 자, 이런 자리들은 한 셀만 썼고 밑으로 복사했을 때 바뀌어야 되는 주소니까 달러기호 붙일 거 없고요. 예. 자, 셀 주소에 식을 채워서 복사하기 전에 달러기호가 붙어야 되는 자리들은 이제 앞으로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거가 안 되면 주소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계산이 틀린 답을 구할 수밖에 없고 엑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엑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소의 형식입니다. 주소를 달라 붙일지 말지 판단하는 거 앞으로 하면서 계속 할게요. 자, 아까 vlookup 함수처럼 이런 자리처럼 하나만 딱 구하고 말 때는요. 달러 기호를 붙일지 말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 구해서 요거 두 문제처럼 하나 구해서 밑으로 복사하는 유형에는 달러 기호를 붙일지 말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붙이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